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대권 주자급 정치인의 등용문이죠. 그 통과 의뢰 중에 하나인 관훈클럽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뭐 아주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드디어 무결성, 선거 무결성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다 아니다 뭐 말도 많았고요. 음모론이다 아니다 뭐 제도권에서는 음모론 취급을 했습니다만 야 한동훈 위원장이 놀랍게도 그동안 부정선거 운동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황교안, 민경욱 이런 분들의 그 활동을 전혀 부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천군만마가 따로 없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밝힐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아무리 해봐도 두드려 봐도 뭐 반응 없는 메아리 뭐 그런 식이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요 오늘 토론회에서 뭐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당대표로서 뭐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요. 이게 오늘 뉴스 중에 마치 탑뉴스처럼 되어 있죠. 한동훈 검사 독재 정권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묶어서 저들이 공격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독재에 있었다면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가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직격탄입니다. 당연하죠. 진짜 검사 독재 정권이라면은 이재명 따위가 뭐 저렇게 설칠 수도 없겠죠. 차기 대선 출마 묻자 총선 이후 제 인생 꼬이지 않겠나. 요건 제가 다른 시간에 이제 이렇게 논평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진짜 오늘 중요한 그야말로 충격적인 발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독일에선 전자투개표는 위헌이다. 모든 투개표 그 과정은 직접 사람의 손으로 수개표만이 이제 인정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독일식 전자투개표였나라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수개표가 이번에 이제 동원이 됩니다. 뭐 완전한 의미의 수개표는 아니지만요. 기존의 개표 시스템 플러스 다시 이제 진짜 수개표로 볼 수 있는 그 과정을 집어넣은 거죠. 그것을 함으로써 아무래도요 조작 세력이 있다라면은 거기에서 들킬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낫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아주 낫다라고 봅니다. 그 말씀드린 그 소쿠리 투표 같은 그런 어떤 허술한 어떤 관리 상태도 이제 드러났지만요. 국정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에서 해킹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한동훈 위원장이 다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무결성으로 치를 수 있게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논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투표관리관 이야기 아닙니까? 투표관리관.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투표관리관뿐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로 발언했던 겁니다. 사전투표함 이송에 있어서 경찰이 호송하게 하고 이거 사전투표함을 관리하는 게 제일 지금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깜깜이 상태로 며칠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투표함 바꿔치기, 표가리를 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의심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도와 방법으로는 부정선거 못 막는다. 이미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어떤 거대한 카르텔이 거기에 있다. 그들이 표가리를 해버린다. 통째로 투표함을 바꾼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저걸 막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라면 그게. 근데 거기에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이 미치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됐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함 이송에 있어서 경찰이 호송하게 하고 그리고 투표 관리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 등도 진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표함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 그게 너무도 미흡했죠. 소쿠리 투표함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전과는 다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에서도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투표 관리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 등도 진행될 것이다. 이것만 해도요. 이번에 이 공무원들이 기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파견되는 공무원들입니다. 자, 다만 저는 한 가지만 더 꼭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법상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법원 판례하고 규칙으로 인해서 도장을 직접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법에는 찍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하고 규칙으로 인해 가지고 도장을 직접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핵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거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 찍을 이유도 없죠.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정도 책임도 책임성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선관위에서 그거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촉구합니다. 와, 이 정도면요. 정말 상상 초월한 발언 아닙니까? 지금은 유력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현역 기준으로. 현역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발언을 한 사례도 많죠. 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민경욱 뭐 전 의원도 그렇고 그 밖에 다른 몇몇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제도권에 바로 핵에 위치한 인물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것이 최초의 사례다. 이걸로 말이죠. 그동안 이 부정선거 규명 운동을 했던 분들은 그야말로 대환호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노력보다도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발언이 시사하는 어떤 의미가 강합니다.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뒤집을 만한 혹은 뒤집게 되면은 너무 나타날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 혼란 등등을 고려해서 참았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그래 생각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빤한데 왜 움직이지 않을까? 왜 제도권이 가만히 있을까? 사실 제도권의 인사들은요. 그런 쪽에 전문가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검사, 경찰, 뭐 국회의원들이 그건 뭐 바보들입니까? 그거 보면 모를까요?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는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유력 매체들이 전부 가만히 있는다? 전부 그걸 업무론으로 보고 있는 그런 스탠스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어떤 카르텔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깨는 순간 나라가 갑자기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그게 버젓이 그렇게 횡행하거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손대지 않고 크게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 체제 정권이 바뀐 겁니다. 결국에는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선관이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이분이 거기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조금 좀 찾아보니까요. 윤 대통령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분은. 그래서 이분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사 불여턴턴이라고요. 조심을 해야 되죠. 조심을 해야 되지만 믿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감시는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한 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이거 잘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선관위에서 24시간 동안 계속 CCTV로 그걸 비춰준다 그래요. 그걸 유튜브에서 그걸 이제 이렇게 받아서 이제 이렇게 공개하면은 그것이 이제 손을 타는지 안 타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되어도 놀라운 상황 발전이죠. 이제 거기에 더해 수개표 과정도 있고 그리고 투표 관리관 도장도 자기가 직접 찍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이제 100%는 아닐지 몰라도요. 한 90% 정도는 이게 이제 무결성 투표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 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던 것은 그것을 하겠다라는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왜 요즘 전략공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민경욱 연수월 그쪽에서 지금 공천을 지금 하고 신청했는데요.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좋다 그래요. 자, 이런 것이 뭘 말합니까? 이런 것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알고 있는 겁니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민한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리는 제로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봐요 저는. 진행된 과정을. 그렇지만 건들면 안 되는 건들지 못하는 혹은 뭐 다른 어떤 뭐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큰 어떤 후유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단순한 사유로 문제 하나가 아닌 다른 것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거대 이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둔 그런 상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실 옛날부터 설입니다만 노무현 당선 그 이후부터야 한 번도 깨끗한 선거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노무현부터도 가짜 대통령이다 이 주장이 지금도 죽지 않고 있어요. 이제 사람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것도 상당히 큰 목소리로 가짜 대통령 노무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는 주장이 옛날부터 있었죠. 그 이후로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한 번도 깨끗한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그러면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때문에 지금 현 공권력에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뭐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러나 어쨌거나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엔 관훈 클럽에서요. 이걸 이제 질문을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의 입장을 거의 100% 저는 다 반영을 했다라고 봅니다. 주장하는 건 부드럽게 했고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자라고 했지만 이거야말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이번만큼은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가 지금 될 수도 있다. 어떤 카르텔이 있다면 그 카르텔의 그 시도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어쩌면 준비하고 있다가도 포기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는 거대한 또 공권력이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 있습니다. 아마 겁을 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자, 이번만큼은 한번 제대로 해보시죠. 뭐. 자, 이렇게 되면요. 도태호 변호사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 수도 있다. 이런 희망 섞인 하루가 아니었나. 오늘 여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는 이것이 가장 무거운 주제였다. 큰 이슈였다. 그야말로 빅 스프라이즈한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